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은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사진입니다. 서울에는 눈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봐야죠. 모두가 좀 예상을 했던 대로 탄핵안이 좀 가결로 이변은 없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래서 오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뭐 한 1%씩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네,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원래 이렇게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나 했는데 탄핵안 가결되니까 다시 또 팔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에서 5천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1,200억 팔았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1,700억. 네. 삼성전자 매도는 계엄 탄핵 상관없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하고도 별로 이제 상관없는 것 같아. 네. 그냥 팔어. 한국을 파는 거야. 코리아셀. 그 중심에 삼성이 있다.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는 아무리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와도 잘 버팁니다. 안 빠져요, 주가가 잘. 한번 500억씩 계속 매수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다 디램 가격 하락하는 거 이미 많이 들어서 귀 딱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장이 그러면 언제부터 반등하는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외사에서도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좀 반등을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여전히 목표가 뭐 내리고 실적 추정치 내리고 디램 가격 빠져서 걱정이다 이런 리포트는 뭐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뭐 외사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주가는 잘 반영을 방어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기아, 현대차도 300억씩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동차도 참 관세 걱정이 계속 미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사실 이 탄핵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굉장히 좀 많은 좀 핍박을 받았던 카카오 그룹이라서 좀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탄핵 기점으로 제로 소멸이라고 봐야겠죠. 네,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같이 좀 빠졌습니다. 카카오 게임, 뱅크, 페이, 카카오 다 빠졌고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도 이때까지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탄핵 가결되니까 제로 소멸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막 20%씩 빠지고 역시 무섭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냥 쏘쏘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가 1% 정도 하락했고 나머지 뭐 대만, 일본 상해는 그냥 보합 정도 유지했고 오늘 코스피도 0.2%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조용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요새 좀 휴가자들도 많고 연말에 좀 자리도 조용한 것 같아요. 시장도 조용하고. 지금 오늘 최장목 그 부총리가 이제 뭐 빠진 것 다 올렸다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애를 써서 그랬다는데 사실 뭐 연기금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래서 방어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끝이네. 방어 잘해서 앞으로 뭐 변동성이. 아니 뭐 지난펀드도 안 쌌는데 뭐 정부가 한 게 있나요? 그냥 연기금에서 그냥 산 것도. 연기금 사라고 얘기했겠지. 좀 해줘, 도와줘. 뭐 이 정도면 그냥 싸니까 알아서 산 것 같아요. 뭐. 네. 밸류어 펀드 몇백억 정도 들어간 거? 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주식에는 애정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왜냐면은 뭐 부동산 저 옛날에 둔촌주공 흔들거렸을 때 봐봐 돈 넣은 거 몇십 조 넣었지 않습니까? 참 거기에 비하면 제가 혹시나 이제 정치인하고 손이 닿으면은 무조건 얘기 좀 해보려고 이거 좀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어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통신주, 전기가스, 제약 이렇게 좀 강했고요. 통신은 굉장히 셉니다. 뭐 KT가 오늘 3.5% 올랐어요. LG 플러스도 2.7% 올랐는데 KT가 또 조용히 AI 쪽에서 굉장히 사업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배당도 많이 해주고 이런 약세장에 방어력도 좋고 좋습니다. 네, 전기가스 업종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굉장히 약세였는데 오늘은 3.7% 정도 반등을 했고요. 제약 섹터에서는 그냥 쏘쏘였던 것 같습니다. 뭐 녹십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1% 내외로 상승을 했고요. 섬유회복에서 의류주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신원이 8% 하락, 한세실업이 3% 하락, F&F 2.6% 하락, 한섬이 1.6% 하락. 요새 겨울철 의류가 많이 안 팔린다고 하네요. 그럼 밥도 안 먹는데 옷이 팔리겠어요? 요새 근데 확실히 의류 그 매장들 가보면 너무 비싸요. 제가 주말에 한번 이렇게 몰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니트 같은데 좀 관심이 많아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댄디한 이런 스타일 좀 하나 사볼까 했는데 와 하나에 막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폴로나 뭐 헤지스나 약간 이런 브랜드 갔는데 옷값이
좀 부담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쉽게 소비를 하기 힘들어요. 나침반이 부담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 요즘에 의류값이 되게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폴로 같은 건 비쌌지만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제 탐방을 자꾸 다녀보면 내가 막 물어보거든. 이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원재료가가 딴 데보다 좀 원료가 좋아서 비싼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 한번 등산복 잘 만드는 회사였어. 같은데요? 다 비슷하대. 비슷하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 고만고만한 메이커들 있잖아. 그리고 얼마인 줄 아세요? 원가가? 원가요? 네. 얼마요? 물론 이제 브랜드도 있고 회사 유지도 하니까 좀 더 들겠지만은 이렇게 섬유하고 이쪽 원가는 10%는 안 주지야. 다 브랜드고 그다음 재고 관리고 뭐 이런 회사 관리고 그런 거더라고. 네, 우리가 원래 그렇긴 하지만 네. 요새는 확실히 좀 소비를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요새 옷 사면은 좀 부자다. 부자들이나 옷 산다 요즘.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부자 많이 조정됐네, 그죠? 아, 그렇죠. 옷만 사도 부자야 이제, 그치? 네. 야 나중에 되면은 밥 먹으면 정식 먹으면 부자야 이러겠다, 그지? 그냥 하루에 3끼 먹으면 부자야. 그냥 김치찌개 집 가서 김치 정식 주세요 이러면은 부자 되겠네. 야, 네.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추경도 나와야 되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요새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은행에 무슨 못 갚은 연체가 50조 쌓여 있고 자영업자 부채도 엄청나고 이런 얘기 많이 들려서 연체율은 올라왔어요. 0. 몇 프로 올라왔더라고. 0. 몇 프로가 올라와서 0. 몇 프로더라고. 근데 아직 뭐 1%는 아닌데 그 1%만 되면 좀 무서운 일이긴 합니다. 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디 뭐 인기 많은 뭐 합정이나 이런 홍대나 이런 상권들 가면은 가게가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금방금방 없어지고 손님이 줄 엄청 섰던 가게가 이제는 파리가 날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한 것 같아요. 일부 가게만 장사가 잘 되고. 지금 이번 탄핵 전국으로 인해서 그 저녁 회식이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네. 큰일 났어요. 실제로 그 가게 주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회식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요새 뭐 힘든 가게가 많다.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정치권에서 원래 약속 있었던 거 약속 그냥 진행하시고 연말 그 송년회 하실 거 그냥 하시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뭐 적자인 가게가 굉장히 흔하다고 하는데 뭐 아니 이게 또 주식이 떨어져서 그래. 부의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 그 영향도 있죠. 진짜 주식으로 돈 벌면 밥 사줄게 나와라. 이런 거 되게 쉽잖아, 그렇지? 돈 계산 안 하잖아. 주식 잘 돼봐. 막 엄청 되면 메뉴판도 안 보잖아. 너무 주식 잘 되고 이럴 때는 그냥 원하는 거 먹어라. 뭐 이러고. 그렇죠. 주식이 원래 잘 되면 이것저것 막 돈 막 쓰면서 사 먹고 주식이 안 돼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사 먹고 하는데 주식이 지속적으로 계속 안 좋으면 돈을 못 쓰게 됩니다. 오늘 김밥 샀어 점심에. 네. 그 정도입니다. 상황. 그래야 됩니다. 야. 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별로 안 좋았고요. 오늘 뭐 일부 음식료에서 뭐 삼양식품은 수출 데이터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어요. 6% 오늘 주가가 올랐고요. 네. 전력기기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대원전선은 26%나 상승을 했는데 대주주가 지분을 늘려요. 그동안에 좀 빠졌었죠. 네. 네. 전반적으로 전력기기는 다 2에서 5% 사이로 다 상승했고 유리기판도 오늘 좋았습니다. IT 쪽에서도 뭐 상승 의미 있게 좀 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외신들의 이제 탄핵 관련된 의견들을 보자니 저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이미 다 반영이 됐으니까 탄핵 가결로 불확실성은 뭐 없어진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앞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워낙 빨라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거의 다 반영된 것 같다고. 지난주. 우리는 한국 사람 너무 빨라. 그냥 반영 다 끝냈고 오늘 별거 없을 것 같긴 했잖아요. 그죠? 시작하기 전부터.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슈가 중요하죠. 근데 정말 빨랐던 게 그 처음에 이 계엄 선포됐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시기 때 탄핵 가결되고 나서부터 그동안 빠졌었는데 주가가 그 가결 이후부터 이렇게 급등을 시작했다라는 표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두가 그걸 알아서인지 가결 한 4일 전부터 슬근슬근 오르더니 가결되니까 안 올라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담화 할 때 담화 내용 딱 보더니 처음에 담화 발표하면 뚝 떨어지다가 바로 올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담화 내용 보니까 이건 탄핵 외에는 아마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그 계산을 다 끝낸 거야. 목요일 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탄핵 가결
이제 끝났고 시장의 반영도 끝났고 이미 네, 네, 이제는 상법 개정 같은 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상법 이거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계속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쉽진 않은데 스케줄상으로는 하겠다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통과를 시켜도 그 대통령 거부권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권한 대행이니까 거부권 행사에 좀 소극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입법 절차를 좀 가속화한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역풍 맞는데 얘네는 또 네. 어쨌든 네, 근데 총리까지 탄핵하면은 조금 국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예. 이런 상황까지는 안 되길 바라고요. 처리 1순위는 상법 개정안이라고 한 점이 굉장히 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안이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 중에 이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을 해서 재개와 중재안을 만들다고 하고 연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에너지 고속도로법 등등 내년 1월 처리를 이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여야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저 에너지 고속도로법은 저건가?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법인가? 이건 저도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해야 돼. 만약에 스마트 그리드법은 해야 돼. 지금 빨리 준비해야지 AI 관련해서 설치하고 나서 전력 없으면 난리 나거든요. 저거. 네. 네, 그래서 민생 관련된 법안들은 그동안 많이 딜레이가 된 만큼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어 철강 회사 옆에다가 저기 AI 그거 지을 수는 없잖아 서버를. 지을 수 있나? 아마 지금 전력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철강소일 거예요. 철강사도 요즘 좀 어려우니까 좀 쉬면은 전력 남으니까 거기다 서버 놔둬도 되긴 할 텐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 네. 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코스피 6개월 연속 하락은 없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7월부터 지금 11월까지 5개월 연속 빠졌죠. 그리고 12월 달은 아직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12월 달은 좀 플러스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5개월 연속 빠졌던 게 2000년 이후에 4번 있었는데 특히 6개월 연속 빠졌던 해는 2000년, 2008년 2번입니다. IT 버블 때, 터질 때, 그리고 금융위기 터질 때.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런 위기가 아니에요. 네, 물론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매크로가 촉발된 그런 이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연속 하락 그때로까지는 안 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5번 연속 5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는 2004년 그 카드스테 직후죠. 그리고 21년도 금리 인상 사이클 딱 처음 맞기 시작할 때. 요 전에 올랐잖아. 그러니까 긴 장기 하락은 앞서 많이 오르거나 큰 위기가 닥치거나 요게 요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은 그 둘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23년에 올랐잖아요. 그걸 올랐다 그러면 어떡해. 21년치 한 2,655였는데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게 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6개월 연속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번에는 12월 달은 좋게 잘 끝나길 대신증권 전망이 들어맞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로드컴이 24% 올랐죠. 이 기점으로 ASIC이라고 하는 자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실적 같은 거는 다 가이던스 부합해가지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해서 오른 건 아니고요. TAM, AI 반도체의 TAM 전체 시장 규모가 24년도에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7년에는 600억에서 900억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이게 한 거의 뭐 4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전망을 한 이후로 좀 해외 IB에서도 브로드컴 목표가를 일제히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ASIC 칩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증폭된 반면에 이 범용 GPU, 그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조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하락하고 다른 회사들은 좀 주가가 올라가고 TSMC도 심지어 주문형 반도체 만들려면 TSMC밖에 생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TSMC도 올라가고 뭐 HBM도 주문형 반도체에도 들어가야 될 테니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고 해서 국내에서도 좀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하이닉스는 한 2% 정도 올라서 많이 못 올라요. 저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확연하게 1등 업체를 이렇게밖에 안 올리고 있어요. 한국 시장은. 네. 마이크론이 보다는 더 3.몇% 올랐는데 아쉽습니다. 차이 많이 나는데 저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HBM 시장에서 점유율 차이 엄청나죠. 엄청나요. 거의 뭐 반영이 안 되고 아빠와 있어요. 아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는 이제 18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뭐 커머디티 디램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아는데 그게 과연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HBM 쪽으로 실적을 얼마나 좀 방어를 했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HBM 얼마나 증설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에도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때 HBM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주가가 좋았고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때도 마찬가지로 HBM에 대한 기대감이 빵 떴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3개월 이전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디램 가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걱정되긴 한데 HBM에 대한 강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로드컴 이 ASIC 칩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면서 국내에서는 파운드리 밸류체인들이 좀 올랐습니다. 특히 디자인 하우스들이 골고루 좀 상승을 했는데요. 뭐 AD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이런 회사들이 뭐 3에서 5% 사이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8기가 DDR4는 이제 가격이 멈췄네요. 한 0.1달러 떨어지고 나서부터 한 달 내내 0.1달러 이렇게 꾸준히 떨어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네. 일단은 3일 연속 안 떨어진 건 처음인 것 같아. 1.463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CLSA에서 반도체 D램 ASP 하락세가 25년도 2분기 중순에는 안정화될 것이다. 내년 한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거 멈출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겨울이 좀 가고 있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업체들은 DDR5나 HBM 전환을 통해서 DDR4의 ASP 압박을 방어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는데 DDR4는 25년도 D램 매출의 10% 미만밖에 안 된다. DDR5 스팟 가격은 8월 정점에서 8% 정도 하락한 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 1분기 말쯤 재고 수요가 좀 늘어서 상승 전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부터는 DDR5가 상승 전환하고 2분기부터는 DDR4가 내려가지만 전체 D램 ASP는 이제 하락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HBM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25년도 투자 증가에 따라서 HBM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HBM4의 기술적 복잡성이 공급 과잉을 제한할 것이다. 그렇죠. 네, 많이 생산을 하고 싶지만 4의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율도 생각보다 안 나올 것이고 그렇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긴 힘들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HBM 비트 수요는 24년도에 25% 이상 증가를 했고 25년도에 250% 이상 증가했고 25년도에는 100% 정도 증가할 것이다. 26년도에는 추가로 30-40%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리로 증가하는 거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30-40%가 적은 건 아닙니다. 100% 증가하고 거기서 30-40% 추가 증가하는 거니까. 네, 사실 이 HBM 수요 전망 자료에서 대부분 26년도 이후에는 약간 플랫으로 좀 전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30-40% 추가 전망 을 한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 매력도가 좀 괜찮아진 거,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술적 우위가 높은 거, 여러 가지 각각의 좀 다른 장점이 있어서 두 종목 모두 아웃퍼폼 의견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9%만 하락해서 끝났고요. 하이닉스는 2.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CLS의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저거 앞으로 뒤로 갈수록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15%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딱히 이슈는 없었어요. 지난번에 유상증자 계획대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유상증자 금액은 줄었습니다만. 네, 근데 오늘은 뭐 철회한다 이런 소식은 뭐 있나 하고 찾아봤거든요. 주가가 급등하길래. 근데 딱히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HBM3E의 16단 수율이 12단 수준만큼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16단을 지금 막 양산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그냥 검증 단계 정도죠. 이 검증 단계의 패키지 수율이 12단의 양산 단계 수율과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하이닉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잘 나갑니다. 네. 16단의 실제 양산 시점에는 수율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이것 이 정도 아닐 수도 있겠죠. 실제 양산할 때는. 하지만 개발 초기임에도 신뢰성을 좀 크게 확보한 점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사실 이 뉴스가 사실 되게 큰 뉴스인데, 그지? 얘네 입장으로는 뭐 따져보면 환산해 보면은 루빈을 만들었는데 양산 수율이 잘 나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잖아. 엔비디아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별로 안 오르네. 주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 예를 들어 뭐 상법이 개정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수급을 받지. 좀 많이 안타깝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별로 반응을 안 해.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HBM 캐파의 레거시 전환은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삼성전자의 언급이기도 한데요. HBM 캐파를 레거시 D램으로 전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삼성전자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HBM 뭐 퀄테스트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쪽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DDR4 약세는 계속 지속 중이고 이제 25년도 중반까지는 그래도 고객사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AI 스마트폰의 D램 용량 확대로 시장은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S25에도 이제 챗 GPT 탑재를 하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연계를 하고 그리고 애플 애플 AI 네. 인텔리전스죠. 예, 그것도 이제 점점 이제 영어권 국가 위주로 점점 퍼지고 내후년에는 훨씬 더 이제 한국도 쓸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D램 용량도 많이 확대가 될 것이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생태계도 좀 커지면 이제 모바일 쪽에도 조금 긍정적인 수요 증가가 좀 네.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수요도 안 내고 있죠. 그리고 애플에서 폴더블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내후년부터. 지난번에 이제 3분기에 분명히 HBM의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했거든. 진짜 뭐 좀 해야지. 만약에 그 가시적 성과 안 나오면 그 사람 그 얘기한 사람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거짓말한 거니까. 근데 뭐 사업상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특히 IT 쪽에서 될 것 같은데 막판에 가가지고 예상외로 딜레이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얘기하기는 거의 뭐 확장된다는 식으로 다 얘기했어.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 정도 얘기했죠. 아니 이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세요? 확장이 나옵니다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 이거 못하면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하는 건 아닐 거고 일부 좀 이제는 이제 약간 구닥다리가 된 그쪽에 납품을 하긴 할 거라고는 보는데 그거조차 못하면 그 사람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했으니까 우리한테. 네, 그리고 K-뷰티 여전히 잘 나가는 종목은 뭐 신고가 이후로 계속 잘 나가고 안 나가는 종목은 그냥 계속 밑에 머물고 있는데 파마리서치는 불멸의 대장주인 것 같아요. 11월 달에도 지역별 수출 데이터 보니까 파마리서치 수출이 급증했더라고요. 한 50%대 전월 대비 늘었어요. 전 연도 아니고 전 월 대비입니다. 트래픽 늘더니 검색 트래픽이 늘더니 이게 실제로 느네요. 네. 네, 그래서 잠깐 조정받았을 때 그때 정말 단기간에 바로 메꾸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잠깐 조정이 계엄이나 이런 매크로 이슈로 와도 다시 이렇게 복원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VT나 파마리서치 굉장히 오늘도 플러스고 다른 종목은 그냥 보합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관련주 게임주 중에 펄어비스가 목표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키움에서 57,000원에서 46,000원으로 대폭 하향을 시켰는데요. 일단 붉은 사막 출시를 워낙 딜레이가 돼가지고 보수적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3분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 3분기 정도 이번에 TGA 2024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더 게임 어워즈라는 행사에서 25년도 말쯤 출시할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꾸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이 게임 출시가 딜레이되면 그 게임에서 창출할 매출액 인식 시점도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려해서 이제 뭐 타격 PER도 22.5배에서 20배로 좀 하향을 시켜서 이게 목표가 하향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사측이 사실 올해 8월부터 붉은 사막 개발은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수차례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주주들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결국에 가서는 뭐 8월의 마무리 단계인데 결국 25년 말에 가가지고 뭐 1년 이상이 1년 반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니까 상당히 좀 실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회사 측에서 마무리 단계다 이런 코멘트를 수차례 밝혔는데 이게 과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행위였는지 복귀가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좀 간접적으로 좀 비판의 어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변수가 발생한다면 붉은 사막 실적 귀속 연도가 25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 계속 딜레이 되겠죠. 출시 관련된 불확실성은 그래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도깨비 요거 사실 우리가 그 메타버스 한창 날리던 그 시기에
도깨비 그 영상 데모 영상 한번 공개를 했는데 난리였죠, 그때 진짜. 한 거의 막 두 자릿수로 급등했잖아요. 한 20%인가요? 많이 올랐었죠 막 그때. 그거 해설하는 사람 울고 그랬어.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저도 그때 게임을 안 하는데 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네.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게임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21년인가 22년인가 그때 발표하기로 23년인가 24년인가 아마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7년도 2분기로 지금 실점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 참. 아니 게임에 대한 규제가 많은가?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 뭐 학생들 뭐 어디 뭐 못 가게 하고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만약 있으면 이제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게임이 사실상 연예 엔터보다 훨씬 큰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아마 그 음식료보다도 더 큰 사업일 걸 이게 규모로 보면은 수출 규모로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야, 마진이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예.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노동력이라도 필요한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서버 유지만 하면 되고. 아 물론 이제 개발할 때 갈아 넣지. 아 그렇죠. 근데 초기 투입만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매출이 그냥 막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넥슨 자회사 네오플 이런데도 영업이익이 막 1조씩 막 계속 꽂히고 네. 게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렇게 캐시카우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지 좀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아 이거 야 이게 사실은 사람을 못 갈아 넣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계속 인원을 갖다 넣으면 좀 빨라질 건데 그걸 못 넣으니까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저게. 예. 네, 그리고 실적이 반영이 이렇게 이연되는 걸 감안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도 변경을 했는데 25년도 추정치를 1,670억에서 1,600억으로 하향을 했고요. 26년도 추정치는 1,030억에서 360억으로 26년이 완전 대폭 깎였네요. 네, 그래서 오늘 펄어비스가 4.8% 빠졌는데 금요일 날 14% 빠졌습니다. 네, 추가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빨리 뭐 이 법도 통과되고 그래서 진짜 좋은 날이 오기를 그래서 25년도에는 올해 못한 것까지 한꺼번에 다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다 같이 빠져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 그 올라갈 때는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빨리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요즘 참 생각이 많습니다. 네. 잘 한번 대응해 봐야겠죠. 네. 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